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모님 선물하시게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가 자신을 남보다 못한 고객님으로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도심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강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차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름을 부르며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낯설고 투명했거든요. 남자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엉뚱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선물을 좀 보러 왔습니다. 정윤희 씨가 직접 골라주시겠어요? 당신이 좋아하면 우리 아내도 참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남자는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소리 없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대체 왜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수천억 회장이 된 남편은 당당히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손님인 척 아내 곁을 맴도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고요한 재회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머리 위로 쏟아질 뜨거운 커피와 무릎을 꿇으라는 세상의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남자는 결심합니다. 15년을 얼어붙게 만든 겨울을 끝내고 아내의 기억 속에 다시 봄을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그가 부를 단 한마디가 기적이 될지 또 한 번 그녀를 무너뜨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남자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내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공기조차 비싸게 느껴지는 백화점 1층 명품관 매장 앞이었죠. 최고급 수트로 몸을 감쌌지만 떨리는 숨을 몰아쉬는 강진우 씨의 눈빛은 무척이나 흔들리고 있었죠. 15년이란 긴 세월, 죽음의 문턱을 수천 번 넘나들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버텼던 그였기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는 이때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가 자신을 남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게 될 줄은 말이죠. 멀리 매장 입구에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한 여인이 보였답니다. 빳빳한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이는 저 뒷모습, 진우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내, 정윤희 씨였으니까요. 윤희야.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이름을 삼키며 한 걸음씩 다가갔답니다. 드디어 그녀가 고개를 돌려 진우 씨를 바라보았죠. 15년 전보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맑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진우 씨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에 안고 오열할 뻔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진우 씨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얼려버리고 말았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모님 선물하시게요? 윤희 씨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답니다. 그저 VIP 고객을 맞이하는 판매원의 정중하고 사무적인 미소뿐이었죠. 1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그녀는 마치 생판남을 보듯 진우 씨를 대했답니다. 진우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죠. 장난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투명했거든요. 당황한 진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답니다. 아, 그게 아내 선물을 좀 보러 왔습니다. 윤희 씨가 골라주시겠어요? 판매원분이 좋아하시면 우리 아내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라며 가방을 골라주기 시작했죠. 자기가 받을 선물인 줄도 모르고 가상의 사모님을 부러워하며 정성껏 가방을 설명하는 아내의 모습에 진우는 피눈물을 삼켰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때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매일 사들인 이 가방들이 그녀를 지켜낼 유일한 방패가 될 줄은 말이죠. 진우 씨는 그날 500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하고는 곧장 아들 준호를 수소문했죠. 그리고 그날 밤 도심 외곽의 낡고 허름한 병원, 6인실 구석에서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들 준호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아들을 본 순간 진우 씨는 무너져 내렸죠. 준호야, 아빠다. 이 못난 아빠가 이제야 왔어. 진우 씨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뜬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 원망 섞인 오열을 터뜨렸답니다. 아빠 맞아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엄마가 아빠 기다리다 마음에 병이 생겨서 아빠 기억만 지웠다고요. 아빠 죽었다고 온 동네에 빨간 딱지 붙고 엄마 머리채 잡혀 끌려다닐 때 아빠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고요. 준호의 절규에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15년 전 사체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살리려 사망자를 자처하며 숨어 지냈던 세월이 아내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진우 씨는 곧장 비서들을 호출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희 씨와 준호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죠. 진우 씨의 수하들이 사무실을 초토화하는 동안 진우 씨는 벌벌 떨고 있는 사채업자의 우두머리 앞에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오늘부로 이 집 빚은 내가 다 샀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지. 너희가 이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날은 너희 장례식 날이 될 거다. 알겠나? 진우 씨는 빚을 정리해 준 뒤 익명의 독지가를 통해 윤희 씨에게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게 했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 씨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죠.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 멀리 윤희 씨가 보였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죠. 늘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기적처럼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진우 씨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다가갔답니다. 정사원님, 오늘 무슨 기쁜 일 있으신가 봐요? 진우 씨의 물음에 윤희 씨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답했답니다. 어머, 고객님, 알아보시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기적 같은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희 집을 괴롭히던 지독한 빚이 해결됐대요. 이제 우리 준호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행복해하는 아내의 눈망울을 보며 진우 씨는 속으로 윤희야, 이제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안 해라고 수천 번 다짐했답니다. 진우 씨는 오늘도 아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하나 더 주시죠라며 거액을 결제했죠. 윤희 씨는 가방을 포장하며 문득 진우 씨를 빤히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상하게 고객님이 낯설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었나요? 진우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비극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라던가요. 매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잠시 후 이 평화를 산산조각 낼 예정이었으니까요. 매장 안의 공기는 찰나의 순간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매장으로 들어선 여자는 이 일대에서 아나무인으로 소문난 재벌가 며느리 최 씨였죠. 그녀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진우 씨가 이미 결제해둔 한정판 가방을 가리키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 가방 내가 찜해둔 거잖아. 왜 저 노인네한테 팔아버린 거야? 윤희 씨는 당황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품이라. 하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윤희 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언을 퍼부었답니다.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나이 먹고 여기서 국어라는 주제에 눈도 안 보여? 어디서 감히 천한 손으로 내 가방을 만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지만 윤희 씨가 곤란해질까봐 주먹을 꽉 쥐고 참았죠. 그런데 그때였답니다. 최 씨가 들고 있던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를 윤희 씨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린 것이었죠. 깍! 윤희 씨의 비명과 함께 갈색 액체가 그녀의 고운 얼굴과 유니폼을 적셨답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웠던 탓에 윤희 씨의 볼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고통과 수치심에 바들바들 떨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었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매장 매니저 김 씨의 태도였거든요. 그는 화상을 입은 직원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최 씨에게 연신 굽신거리며 사과하기 바빴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직원이 미숙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그러더니 바닥에 쓰러진 윤희 씨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죠. 정사원, 뭐하고 있어? 당장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네? 오늘 매출 다 날려먹을 셈이야? 윤희 씨는 얼굴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답니다. 15년 전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자신을 짓밟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거든요. 커피가 눈가로 흘러내려 앞이 흐릿해진 와중에도 윤희 씨는 아들 준호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답니다. 무릎을 꿇으려던 그 찰나였죠. 그 무릎 꿇지 마. 진우 씨였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매니저를 쏘아붙이며 윤희 씨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가방 사러 왔으면 조용히 가방이나 사서 가세요. 남의 매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러자 최 씨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덤벼들었죠. 노인네, 가방 하나 샀다고 영웅 놀이라도 하는 거야? 조용히 가방이나 들고 꺼져요. 행패 부리지 말고. 진우 씨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답니다. 행패라? 지금 누가 행패를 부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텐데. 당신 누구지? 최 씨는 턱을 치켜들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답니다. 나 대성그룹 둘째 며느리야. 당신 무릎부터 닿게 해줘? 진우 씨는 기다렸다는 듯 손에 든 휴대폰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답니다. 대성그룹이라. 참 좋은 가문이지. 그런데 대성그룹 둘째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직원.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갑질하는 영상이 오늘 저녁 메인 뉴스에 나간다면 시아버님이 참 좋아하시겠군. 주주들도 당신 남편의 자격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테고 말이야. 최 씨가 협박하냐며 부들부들 떨던 그때 진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진우가 미리 보낸 영상을 확인한 대성그룹 회장의 전화였죠. 진우는 스피커폰을 켰고 매장 안에 대성그룹 회장의 서슬퍼런 음성이 낮게 울려 퍼졌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서 그따위 천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야? 지금 내가 뿌린 건 커피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얼굴이다. 당장 강 회장님과 그분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려라. 만약 그 영상이 뉴스에 단 한 줄이라도 비치는 날엔 너는 그 즉시 우리 가문에서 내 이름을 지워야 할 게다. 최 씨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방금 전의 기세는 어디 가고 바들바들 떨며 윤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울면서 사과하는 최 씨를 뒤로하고 진우 씨는 달려온 백화점 사장을 매섭게 질타했답니다. 사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직원이 화상을 입었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이 백화점 지분을 사들인 이유가 이런 꼴을 보기 위해서였나? 저 매니저는 즉시 해고해. 진우 씨가 백화점의 숨은 대주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장은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사죄했죠. 진우 씨는 단호하게 명령했답니다. 저 매니저는 지금 당장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그리고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백화점 경영권 내가 직접 들여다보겠어.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간 명품관 매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백화점 사장과 보안 요원들이 진상 손님 최 씨와 매니저를 끌어내듯 데리고 나갔고 매장에는 오직 진우 씨와 커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윤희 씨 그리고 숨죽인 채 지켜보는 몇몇 직원들 뿐이었죠.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윤희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확신할 수 없었죠. 자신이 부를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통증이 될지를 말이에요. 진우 씨는 화끈거리는 윤희 씨의 볼에 차가운 수건을 대주며 아무도 듣지 못하게 오직 그녀의 귓가에만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봄아,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다 갚았어. 봄아. 그건 15년 전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시절에 진우 씨가 윤희 씨를 부르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애칭이었죠. 당신은 내 인생의 영원한 봄이야라며 벚꽃 핀 거리에서 약속했던 그 소중한 이름. 그 단어가 윤희 씨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윤희 씨의 머릿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쩍하고 금이 가더니 이내 폭포수 같은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윤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답니다. 15년 전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던 남편의 뒷모습, 사망 소식을 듣고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울부짖던 밤,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의 이름을 지워야만 했던 지독한 슬픔까지 모든 파편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윤희 씨는 떨리는 눈으로 눈앞에 진우 씨를 바라보았답니다. 여보, 진우 씨? 당신, 진짜 당신이야? 윤희 씨의 갈라진 목소리에 진우 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15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죠. 진우 씨는 윤희 씨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으며 울먹였답니다. 그래, 나야. 당신 남편 강진우야. 늦어서 미안해, 봄아. 정말 미안해. 윤희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거든. 진우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백화점 꼭대기층에 위치한 VVIP 전용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답니다. 윤희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윤희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말았답니다. 그 넓은 방 안에는 지난 보름 동안 진우 씨가 윤희 씨에게서 사들였던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이 마치 전시회처럼 눈부시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가방뿐만이 아니었죠. 가방에 어울리는 우아한 코트와 구두, 반짝이는 보석들까지 모두 윤희 씨의 치수를 정확히 맞춘 듯한 최고급 제품들이 가득했답니다. 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하나를 만져보았죠. 매일 아침 남편인 줄도 모르고 정성껏 포장하며 이 가방을 선물 받는 사모님은 참 좋겠다며 부러워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답니다. 진우 씨가 윤희 씨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죠. 봄아, 기억나? 당신이 가방 포장하면서 그랬잖아. 이 가방 주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고. 그 나라 구한 사모님이 바로 당신이야. 이 방에 있는 거 전부 처음부터 당신 주려고 산 거야. 그 말에 윤희 씨의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서러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답니다. 지난 15년 아들의 약값을 벌기 위해 진상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리가 붓도록 서서 남의 가방을 팔았던 그 지독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윤희 씨는 가방을 껴안은 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이건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을 남편의 참회이자 거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딴 여자 주려고 사는 줄 알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진우 씨는 울먹이는 아내를 더 꽉 껴안았답니다. 미안해. 15년 동안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 곁에서 이 예쁜 것들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줘.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윤희 씨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이 순간,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아들 준호에게도 믿기지 않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우 씨는 곧장 윤희 씨를 데리고 아들 준호가 있는 대학병원 VIP실로 향했답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미 준호의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진우 씨는 병실 문을 열며 아들의 손을 잡았답니다. 준호야, 아빠가 왔다. 이제 너 안 아프게 해줄게.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예전처럼 같이 살자. 며칠 뒤 윤희 씨는 더 이상 백화점 판매원 유니폼을 입지 않았답니다. 대신 남편이 선물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죠. 그녀를 무시했던 매니저는 이미 업계에서 퇴출당했고 커피를 뿌렸던 재벌가 며느리는 남편의 사업이 진우 씨의 공격으로 휘청거리자 무릎을 꿇고 사죄하러 왔지만 윤희 씨는 차갑게 외면했답니다. 인생의 긴 겨울을 버텨낸 아내에게 진우 씨가 선물한 것은 단순한 재력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존엄이었으니까요. 이제 새 식구는 15년 전 남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마늘향 가득한 찌개를 끓여놓고 식탁에 둘러앉았답니다. 식탁 위에는 15년 전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마늘향 가득한 찌개가 끓고 있었죠. 진우 씨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15년 동안 타지에서 돈을 벌면서도 당신이 끓여준 이 찌개 냄새가 사무쳐서 매일 밤 베갯니들 적셨어. 이 소박한 찌개 한 그릇이 나를 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어. 소박한 찌개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진우 씨는 윤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고마워, 봄아. 끝까지 나를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둬서. 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그릇에 찌개를 듬뿍 떠주었답니다. 15년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새 식구의 식탁 위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결국 이겨낸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15년 만에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남편, 그리고 기억을 잃고 고생만 해온 아내.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윤희 씨라면 긴 세월 정체를 숨기고 돌아온 남편을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운함이 더 크실까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